안녕하세요. 회선천재 통합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고심한 듯한 아니 제가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 많냐면 요즘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쵸? 갖고 내가 1분봉 노하우, 차트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구간 매매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매도, 저 밑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10포인트, 20포인트 먹는 수익에 대한 방법들이나 그리고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이게 어차피 유료 콘텐츠긴 하지만 그 강의를 하면서 지금 3주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10포인트, 20포인트만 먹냐? 50포인트 먹어도 되고 100포인트 먹어도 되지 않냐? 그렇죠. 이게 노하우가 좀 더 생기면 일봉 매매를 해도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일봉 매매를 할 때에 일봉을 노리고 내가 일봉 차트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점이 계속 반복되는 자리가 매수 자리다. 여기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노리고 이 지역이 잘 안 깨지니까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종가상에서 깨지지 않고 올라왔을 때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매수를 잡아서 그날 하루 크게 올라서 먹는 방법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이 굵은 선을 내가 선을 굵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선이 지금 지켜주는 라인이다 이거야, 이렇게. 그런데 어제 깨졌어. 어제 깨졌는데 어제 어떻게 나왔냐면 어제 이렇게 밑꼬리가 나왔어요. 밑꼬리. 그러면서 오늘 장 시작하면서부터 시가 돌파를 해서 지금 양봉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야. 그럼 오늘 매수를 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장세예요. 오전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더 빠질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이 장중에 시가가 정해지고 나서 시가를 한번 깨지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가 올라온 위에서 매매를 해서 시가가 깨지면 손절이라고 잡고 그 일봉 매매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큰 손해도 안 나고 이게 올라갈수록 큰 수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갑자기 역전을 해서 음봉으로 전환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표 발표를 하면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표 발표는 뭐 10시 30분에 많이 하니까 10시 30분, 10시나 10시 30분 뭐 이렇게 지표를 하니까 그 전까지는 막 갑자기 역전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장세는 상방으로 매매를 해도 좋은 장세야. 여기 봐봐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쭉 올라갔잖아.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켜보다가 안정적으로 내가 이 11,550이라는 데에서 만약 매매를 했다고 봐봐. 11,550. 좋아. 매수를 했어? 그들이 쫙 올라갔네? 580까지 갔어. 30포인트예요. 낮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러로 따지면 60달러야. 마이크로 한계하게. 60달러라는 돈을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까 내가 익절해? 근데 그건 아니잖아. 왜냐면 내가 일봉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익 날 때 뭐 40달러에서 익절하고 30달러에서 익절하고 50달러에서 익절하는 건 그냥 일봉봉 매매를 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 매매를 하는 건 내가 좀 더 크게 50포인트, 100포인트, 150포인트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내가 이 방법을 안 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매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사놓고 장기 투자를 하듯이 하루 이틀 3일 4일 끌어가면서 전체적인 장세를 분석을 해서 좋은 자리에 매매를 해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손절을 좀 더 길게 잡으면 돼. 내가 50포인트 먹으려면 50포인트 손절 잡듯이 100포인트 먹으려면 100포인트 손절 잡듯이 이렇게 하면 실패는 잘 안 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매매를 할 때 실력이 쌓이면서 어떤 게 미치게 되냐면 딱 이 이유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노하우를 왜 얘기를 안 하냐, 왜 이 방법을 하지 말라고 하냐,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걸 사놓고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리냐면 내가 만약에 100포인트 손절을 걸었네? 마이너스가 100달러? 150달러 막 가.
하고 손절 얼마 안 남았어. 그 손절 처리하기가 막 마음 편해? 안 편하잖아. 그러니까 아이씨 100달러 손해 났고 150달러 손해 났고 좀만 더 볼까? 반등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에 반등이 나오면 기다리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좀 더 깨져도 얼마 안 깨지잖아. 왜냐면 떨어질 때 확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깨지고 야금야금 깨져서 쭉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면 계속 기다리게 된다고. 그러다가 반등이 나올 때도 있어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올 때도 있어 때문에 손절을 못하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550에 매매를 잘했다 이거야. 580까지 쫙 올라왔어. 좋아. 근데 내가 안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580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급락이 이렇게 쫙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550에서 580까지 가는데 2시간 동안 걸려서 올라왔는데 내가 50달러 60달러 수익이 났는데 지금 70달러까지 막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한 10분 15분 만에 본전에 와버렸네. 그래도 어떻게 기다려야지. 왜? 나는 일봉 매매니까 내 목표가 아직 안 왔잖아. 그치?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좀 있다가 쫙 또 올랐어. 기분이 또 좋아져. 그래갖고 다시 50달러 수익이네? 그랬더니 조금 있었더니 다시 본전에 쫙 왔네? 다시 50달러 수익이 났네? 어떡해. 계속 쳐다봐야 되잖아. 이게 커도 문제고 작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이게 작다고 틀린 것 같아? 10달러 20달러 수익 났다가 본전 됐다가 10달러 20달러 수익 났다가 본전 됐다가 하면 익절 안 할 거야? 미친다고 사람이. 목표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 tum에 나와갖고 손절했다가 다시 목표가 와봐. 그럼 어떻게 해? 개 짜증나지.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렇게 가면 좋아.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목표가까지 한 번에 오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가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최저점에 샀을 때 여기까지 해서 지금 50포인트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샀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익에서 40달러 수익, 본전 40달러 수익, 본전 40달러 수익, 60달러 수익, 다시 40달러 수익, 60달러 수익, 40달러 수익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참을 수 있어? 그리고 손절을 할 때 과감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일봉 매매를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안 봐버려? 그렇잖아. 목표가 놓고 손절가 정하고 매수하는 데서 안 봐버려. 좋아. 좋은 매매야. 안 보면 되잖아. 익절을 하면 개꿀이네? 그지?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잖아. 근데 이게 왜 또 미치게 하는 줄 알아? 목표가를 만약에 590에다 걸어놨다고 봐봐. 586까지만 찍고 떨어졌네? 본전됐어. 근데 본전에서 갑자기 손실로 바뀌었네? 근데 다시 막 올라와? 근데 다시 585까지만 찍고 떨어졌어. 그러면 안 바꿔? 바꾼다고. 585까지 또 안 올 것 같으니까 570이나 580 바꿀 거잖아. 뭐 그게 무슨 일봉 매매야. 일봉 매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매매를 가지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고점이라는 걸 정해서 그 고점까지 부분에서 익절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노하우가 생겨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가를 봤을 때 600은 돌파가 어렵겠구나. 그러면 뭐 570, 80 이렇게 익절을 해도 돼. 아니면 이게 방법을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야, 나는 사놓고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마이너스 5% 이상 가면 손절. 대신 먹을 때는 10% 익절에다 걸어놔. 그거 놔둬. 그러는 거야. 손절되면 5%, 먹으면 10%니까. 10% 가기 전에 한 7% 가다 꺾이면 어떡해. 아까워서 본전 근처에서 판다잉? 그다가 다시 10% 찍으면 괜히 팔았는데 내가 올 줄 알았는데 이 얘기 해야 안 해.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그랬는데 또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손절해. 그러니까 이 매매가 내가 실력이 좀 더 쌓여서 나처럼 열심히 오래 한다던가 전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투자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투자해? 한 2계약 사? 많이 안 사고 그럼 기다려도 돼. 2천만 원 3천만 원 있는 사람이 한 2계약 하는 사람들은 기다려도 돼. 왜냐면 요 조정 여기에서 요만큼 조정이 아니잖아. 뭐 이런 분들은 1분 봉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뭐 30분 봉을 보고 해도 돼. 근데 어차피 똑같아. 뭐가 똑같은 줄 알아? 30분 봉으로 했더니 이만큼 올랐다가
여기에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라가고 내 수익 근처에 왔는데 입재 못하면 어차피 본전에 오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정한 목표가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손절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손절도 계속 바뀌게 되고 목표가도 계속 바뀌게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가는 거야. 먹을 때 뭐 30포인트, 50틱, 100틱 이렇게 정해서 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건 그냥 걸어놓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니까 오늘 상방이니까 이만큼 상방이 오르는데 이 중에 내가 한 이만큼만 먹어야겠다 하고 걸어놓는 경우지. 이거는 내가 공부한 거를 먹겠다는 거랑 좀 다른 문제야. 이거를 줄인 게 뭐야? 지금 하는 일분봉 매매잖아. 그렇잖아. 내가 여기까지가 고점이지만 중간에 적당하게 익절을 하고 나온다. 하단에 오면 매수를 해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까지 먹고 나온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먹는 거. 일봉으로 하면 이만큼 먹을 거를 여기에서 파동이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이거를 줄인 거야. 일봉 매매에서 일분봉 매매라는 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먹을 동안에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익절 한번 하고 그 자리 지켜주는 자리 오면 매수해서 또 한번 익절하고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만 먹어도 내가 원하는 목표가에서 한 번에 하는 매매를 먹을 수 있잖아. 이 매매가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놓고 내가 오늘 상방으로 매매, 하방으로 매매, 이 매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말했잖아. 상방이라고 해서 지금 막 또 엄청 이렇게 치고 있단 말이야. 10시 15분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표를 봤더니 10시 15분에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친다 이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상방이라고 해서 지금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만 내가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목표가 찍었네. 600 거의 왔으니까 590에 익절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이 지표에서 거꾸로 나왔어 봐. 그럼 손절이야. 무조건 손절. 그 지표 발표쯤 해야 그 목표가 수익까지 한 번에 올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장이 시작하기 전에 낮에 50에서 100포인트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것도 쪼개서 가지.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따지면 가지 않냐.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 만약에 3시 반부터 여기까지 했으면 50포인트 먹을 수 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샀는데 수익 났다가 본전, 수익 났다가 본전, 다시 수익 났다가 줄어들고 돌파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기다려서 쭉 끌고 간대. 이렇게 괜찮아. 이 정도는. 대신 나는 수익만 내면 돼.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느껴봐. 이거는 매매를 안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걸로? 마이너스로. 왜 그런 줄 알아? 손절을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매수했어. 이게 봐봐. 이 근처에 왔는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매수했네? 다음날 수익이 왔는데 나는 좀 더 먹을 거 했더니 새벽에 밀렸어? 그랬더니 손절했겠어? 안 해. 그럼 오늘 이렇게 하고 지금 본전 왔네? 자를 것 같아? 아니야. 이제부터 홀딩이지. 그치? 근데 이게 여기에서 그랬지만 봐봐. 이 정도에서 만약에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내가 더 간다고 생각하고 매수했던 사람 봐봐.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 있을걸?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뭐해? 춤에 계약수 늘려. 돈 많으니까. 그러다가 버티다가 그런 사람들이 크게 이익 실현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추매를 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1번 추매, 2번 추매, 3번 추매를 해서 내가 평단가를 여기를 맞춰놨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만큼 왔어. 야, 본전 거의 다 왔네. 그럼 이 사람이 여기까지 먹어? 아니야. 여기 근처에서 팔지. 살았다고. 추매를 왜? 본전 찾으려고 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추매를 하는 거를 말리는 이유가 추매를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하우가 있고 일봉 매매를 할 자신이 있으면 떨어지는 거에 추매를 해서 이거보다 훨씬 많이 가는 거를 평단가를 낮춰서 계약수 늘려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거지. 계약수를 늘리는 이유가 뭐야? 수익이 크게 날라고 하는 거지 본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다들 추매를 하면 어떻게 돼? 본전 근처에서 손절하거나 본전 좀만 넘어가면 먹고 나온다 이거야. 근데 손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해? 만약에 3계약 추매했어. 그러면 거의 밑에서 세게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절은 마이너스 200달러, 수익은 플러스 200달러. 이렇게 돼? 아니야. 플러스 20달러 이러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아, 죽다 살아났네. 이럴 거면 뭐하러 추매해. 그냥 손절하고 다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추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매라는 거는 이 노하우에서 내가 여기가 지지라인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인데 여기 이상은 절대 안 깨질 것 같아. 그러면 3번까지 내가 조금씩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안 올 가능성이 높고 1번이나 2번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를 노려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거는 추매가 아니라 매매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매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는 모아가서 나중에 더 크게 먹는 거야. 계약서를 많이 들고 가가지고.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상황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강하게 하락할 경우 본전까지 오는 경우 100달러 수익이 마이너스 100달러까지 가는 거 같고 수익 실현을 못하고 다시 손절을 치는 경우 이런 거 몇 번만 당하면 이 매매에 대한 환상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세요. 나는 이거는 적극 권유해. 왜? 성공할 수가 없거든. 사람이 어떻게 이걸 기다려. 이렇게 지금 치고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갖고 저기까지 가는 거 봤어 못 봤어? 지표 발표 때. 아싸 상망이네. 홀딩하고 자고. 내가 옛날 맞지. 옛날 내 강의 알지? 나 옛날 미니 막 이렇게 강의할 때 미니로 플러스 500달러였는데 자고 나니 마이너스 500달러더라. 이런 강의 봤어 안 봤어? 야 플러스 500까지 갔는데 야 씨 어디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 그러니까 수익이겠지. 플러스 한 2, 300 가더라도 내가 지금 아니 500이 아니라 5,000달러 플러스 5,000달러 했는데 마이너스 5,000달러 가고 막 이런 거 봤어 안 봤어? 자고 일어났더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어제 같은 경우도 있었어. 어제 여기 장 시작하고 나서 쫙 오르더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매수하고 기분 좋게 그랬더니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네. 어떤 얘기인지 알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노하우는 많아. 방법도 많고. 그리고 일봉 매매는 자기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봉으로 나는 10달러 20달러씩 먹기 싫으니까 한 번에 크게 먹어야겠다. 그러면 수익 본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왜? 내가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530만 깨지지 마. 나는 550 정도에 사서 600 넘어서 630 이렇게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 차트랑 상관없이 일봉상에서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을 먹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3분봉으로 보든 5분봉으로 보든 10분봉으로 보든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건 요 라인 근처에서 사서 여기까지는 먹어야겠다는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 뿐이야.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넣어놓고 하고 한 계약으로 해봐. 그러면 이거 견디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 하지만 이렇게 먹는 거보다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렸죠. 1분봉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매를 하면서 중간에 수익 실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 있어. 내가 팔라고 했더니 조정을 얼마 안 받고 또 올라가. 팔라고 했더니 조정 받고 올라가. 이런 경우에 우리 스탑로스 배웠잖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표 발표를 했어. 잘 가면 괜찮네. 오늘 이 지표는 괜찮은 자리니까 이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 사서 수익 중이라고 한다면 여기 중간에 여기 있었던 이 최저점을 안 깨지면 홀딩하고 계속 끌고 가. 이런 거 뭐 50포인트, 100포인트, 200포인트 갈 때까지 끌고 가도 되지. 그거는 내가 정했잖아. 여기까지는 딱 정해놓고 가는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간에 봤더니 여기 지켜주고 만약에 여기를 또 와. 그러면 여기에서 딱 올려. 단돈 10달러, 20달러라도 더 먹으려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갑자기 급변할 수가 있잖아. 세상이란. 내가 무조건 50달러를 먹어야겠다. 50포인트를 먹어야겠다. 100포인트를 먹어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여서 오늘 보니까 밑에 지켜주는 라인은 530이고 위에 저항 라인은 600이더라. 그러면 한 570이나 80에서 익절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 이게 뭐 10분 봉으로 본다고 해서 그 노하우가 여기가 갑자기 막 길어지거나 그러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어차피 똑같아. 눌리는 자리는 1분 봉으로 봐서 크게 눌리는 자리들은 어차피 눌리게 돼 있어. 지켜주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요 라인, 어제 여기에 지켜줬던 요 라인이 오늘의 고점이고, 어제 만약에 이 저점 부근이나 여기 중간에 아침에 시작해서 520 부근에서 만약에 샀다고 한다면 지금쯤 익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봐도 돼. 솔직히 말해서 지금 괜찮잖아. 그쵸? 근데 요 위에 돌파할 때 뭐가 나와? 앞에 매도가 많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내가 오늘 여기 잘 지켜주는 거를 확인하고 내일도 홀딩 해야겠다, 이런 거 괜찮아. 근데 계속 볼 수 있어? 계속 쳐다보면서 여기 이렇게 떨어져도 나 본전 와도 괜찮아, 올라가도.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 또 처음으로 돌아가잖아. 안 보고 매매하겠지. 그치? 보면 흔들리니까, 보면은 아이씨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한 얘기가 다야. 결론은 안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 실현을 계속하면 좋은데, 목표가까지 계속 조금씩 모자르고 안 오면은 낮출 거야 목표가를? 그렇잖아.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매매는 보고 있을 때, 내가 보고 있네, 보고 있었더니 조금 크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짧게 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봤더니 이 지점, 요 지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먹는 거, 그러니까 요 중간까지 먹고 여기에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먹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만큼만 지표 발표했는데 요 라인만 안 깨지면 홀딩 해볼 만해. 여기 위에서 조정을 아무리 줘도 여기가 깨지면 확 밀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좀 더 지켜봐, 이런 것들 얼마든지 노하우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하세요. 무조건 한 번에 50포인트 100포인트 막 먹겠다고 하지 말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절을 크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라인 정도, 오늘의 라인에서 이 라인 정도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손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기다 손절을 걸고 여기만 지켜주면 나는 계속 들고 갈 거야 하면 익절도 걸지 말고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말할 수 있는 노하우는 딱 이겁니다. 여기까지 해선천재 동아였습니다.